오늘 강연은 야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최근 한 몇 년 전까지 제가 잘 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식당을 예약해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줄 서서 식당에서 10분, 20분, 30분을 대기하다가 밥을 먹는 거. 그런 게 저는 사람들한테 외부로는 말을 안 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어색하고, 세 번째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한심해 보인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식당을 예약한 적도 없고 줄 서서 먹은 적도 없죠. 그리고 보통 식당은 어떻게 먹냐면 그냥 이렇게 지방에 강연 오다가 배고플 때에 그 쯤에 있는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줄을 많이 서 있으면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줄 서서 먹거나 예약해서 먹는 데는 안 갔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편협하게 생각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되게 과거에서 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셨는데 이제 돌을 깨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재미라는 게 웃기는 것만이 재미가 아니라 사람은 아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게 더 재밌으려면 자기의 취향에 근거하면 더 재밌어요. 난 농사 짓는 게 재밌네? 아니면 나는 뭐 저런 개울가에서 이렇게 뭐 어망 같은 걸 쳐서 물고기를 잡아서 친구들하고 먹고 그런 게 노는 게 재밌네? 이런 사람의 재미라는 것은 웃기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취향이 반영된 것들을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 재미가 인간의 되게 귀중한 쾌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은 물건을 막 살려고 그래. 그래서 물건이 있는데 또 살려고 그래. 택배를 시켜, 택배. 그 쿠팡에 그 물류창고에 화재가 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는데, 근데 택배 포장 용지가 또 비닐이, 그 다음에 또 종이,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서질까봐 또 안에 뭐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택배를 받고, 여러분도 집에 택배를 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택배 항상 현관 앞에 있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한테 뭘 이렇게 맨날 사나? 그러면 싸서 샀어, 싸서. 다 애들 거야, 다 애들 거. 집안 살림하고 내 거 하나도 없어. 자기는 맨날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무슨 뭐, 나 진짜 뭐 이거 뭐 집안 살림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쌈나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럼 나중에는 아예 그냥, 아유, 그냥. 근데 왜 그렇게 물건을 있는데도 많이 살까요? 왜요? 정서의 허기가 지면 물건이 없다고 인간이 되게 허하대요, 마음이. 그럼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 내가 내 취향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소유보다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일단 노동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전부 돈이니까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그게 뭐냐? 먹는 재미. 그리고 아버지는 힘들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몸이 축났으니까 얼른 좋은 걸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기. 그러면 이제 이런 계곡에서 이제 뭐를 하나 잡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예?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면 어린 나이에 남의 집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 친구네 집 가면서 열면 델몬트가 나와요. 델몬트.
유리병 이렇게 사각으로 돼가지고 손 요렇게 잡아가지고 뚜껑 동그란 거 이렇게 딱 돌리면 뻥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델몬트. 근데 우리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개다리가 있어. 개다리가. 아니면 염소 다리 이렇게 허벅지 이런 거. 왜냐면 아버지가 그런 거를 여름에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드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뭐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음식을 신경 써서 먹는 거는 좀 별로야.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사이다에 먹나요? 뭐에 먹어야죠? 술. 좋은 고기는 술에 잡숴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상 집에 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또 많이 드시게 되니까 끝이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은 음식은 술을 부르고 술은 문제를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 성장 과정에서 처음엔 돈이 없기도 했지만 좋은 음식 이런 건 다 버린다. 근데 좋은 음식은 보통 예약을 해야 가서 먹을 수 있거나 줄을 서서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엔 버텼죠. 왜요? 젊은 시절엔 뭐가 있습니까? 사람 각각마다 생명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좋은 거 안 먹고 정기적으로 뭘 안 해도. 근데 40이 넘고 45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너무 일을 지방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고 1년에 한 5만 킬로, 7만 킬로를 이동하고 강의를 8,000번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계속 그 진을 빼는 말을 하면서 제 이게 떨어지면서 뭐가 드러났냐면 제 체력에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좋은 거를 먹은 적이 별로 없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 인생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전 인생은 여행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여행을 언제 마감해야 될지 보통 얘기를 안 해줘요. 누구는 그래서 100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70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삶은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머물 것이냐 그리고 누구와 여행을 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보통 뭐 무엇을 먹을 거냐 이런 것이 되게 여행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자고 그냥 이런 형태를 반복한 것 같아요. 왜요? 늘 말씀드렸지만 대야에다가 아주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애를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때가 나온 이 대야 안에 뭐만 버려야죠? 더러워진 물만 버려야 되는데 뭘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애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뭔가 거기에서 때가 생긴 게 있으면 그 때국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안에 본질도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좋은 거를 먹을 때 기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기. 기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죠? 사기, 패기, 또요. 용기, 끈기. 미리 사전에 제가 답을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엄청 잘 맞히시네요 지금. 어이구 깜짝이야. 막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데 저 한 번도 강연안을 노출을 안 시켰는데. 자, 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분, 기운, 그쵸? 기도, 술집 기도? 형님 오셨습니까? 술집 기도. 자, 기도. 기가 들어간 말들이 보통 되게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걸 먹을 때
사람이 좋은 곳을 갈 때 저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든 사기가 올라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세상에 좋은 데는 보통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없지도 않아요. 뭔가 어디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다가 정말 맛집, 정말 멋집 그런 데는 드러나 있지 않고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장소도, 그런 음식, 맛집도, 그런 멋집도. 근데 희한하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와 제 유튜브의 메인 창은 서로 내용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저희가 구독한 것만 유튜브의 빅데이터가 우리의 메인 창 앞에 좀 띄워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몇 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독한다는 거거든요. 그 분야를. 나 여행을 구독할 거야. 나 맛있는 데를 구독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맛있는 데는 비단 음식만이 아니고요. 삶은 저는 정신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심리로도 먹고, 친구 관계로도 먹고, 인간은 뭔가 눈으로 귀로 다 먹는 것 같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구독한 거를 삶은 자꾸 우리 앞에 이렇게 비춰줘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인터뷰 스테이 인터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테이 인터뷰가 추구하는 좀 방향과 정체성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회사나 이 하나를 구독하면 그 다음에 무언가가 이렇게 또,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네. 어젯밤에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동선으로만 가거든요. 그렇게 한 20년 거의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한 90%는. 그래서 저는 전국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벌써 한 50만 킬로 이상을 돌아다녔지만 아주 최근에야 맛집과 멋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결과 중에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왜 좀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 가장 간단한 건 저는 여유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어색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저는 어려서 엄마 아버지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버지가 86, 엄마가 83 됐으니까 저희 집은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제사 지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가면은 이제 끝에 꼭 싸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모이면 끝에 꼭 싸우거나 또 뭐 술을 먹거나 누군가는 음식을 장만하려고 고생을 하니까 일단 그 여행에 대한 좀 불안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는 데 안 가고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럼 그 돈으로 뭘 했냐?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건물이나 집을 안 사고 차를 샀네요. 또 옷도 뭐 요즘이야 뭐 거의 뭐 그러진 않지만 그전엔 다 이제 브랜드. 뭐 양복도 뭐 돌체 가봤냐? 안 가봤다. 뭐 신발도 굿자. 그러니까
돈 모아둔 것도 상대적으로 번 거에 비해 없고, 몸은 당뇨라고 하고 병원에 갔더니, 왜냐면 계속 편의점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좋은 데 오면 아직도 저는 6, 70%는 어색한 것 같아요. 여유가, 좋은 자연이, 여행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세대에 그런 걸 받았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아선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일은 하고 인생의 맛집과 멋집과 인생에 되게 좋게 머무르는 곳이 있거든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자기의 기운을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그걸 먹으면, 그리고 또 그걸 마시면 내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커피를 사실 제가 커피 마신 지 지금 뭐 몇 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커피를 안 마셨냐? 써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적에 그 바구리 그 있잖아요. 그 파란색, 빨간색인데 안에 그 과일 스티커 붙여져 있고, 그 나선형의 이거 있고, 주댕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그거 있어요. 이렇게 바구리. 거기다가 커피 동네 아줌마들이랑 마실 때, 저도 뭐 먹고 싶으니까 애니까 뭐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린 것들이 커피 마시면 대급박에 피가 말라버린다고? 그래서 커피는 반술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냈어요. 보통 커피 안 마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기업에 가서 강연하러 가면 차 한잔 하자고 할 때 다 커피를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유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커피는 뭐라고 하죠? 커피 한 잔에 여유잖아요. 그럼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커피 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느끼는 이 한숨의 여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 이렇게 안 마셔요. 커피 마시면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미친놈. 진짜 일이 정말 생각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여유를 마신 게 아니고 근심을 마시고 걱정을 마시고 염려를 마신 거죠. 그냥 뜨거운 커피를 통해서. 내가 여유를 어색해 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쎄 빠지게 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하죠? 뭐를 위해서요? 어떤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세탁기가 대신 세탁해주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주방에 뭐 그런 각종 기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내가 여유를 두려워하는구나. 풍성한 삶을 어색해 하는구나. 그리고는 그냥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쎄빠지게 그냥 돌아가는데, 오히려 풍성한 삶이 오고 여유 있는 삶이 오면은 정신적으로 어색하고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물건으로만 보상을 해주는구나. 근데 그나마 좋은 거 맛있는 거 잡수시러 다니는 분은 전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먹고 건강에 도움이라도 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것도 또 안 먹고. 그럼 이제 결국 저는 인생에 뭐가 남았나 봤더니 오토바이. 집에서 아는 오토바이, 모르는 오토바이. 형님 오토바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동생 오토바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친구 오토바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나는 뭐 오토바이만 남고, 뭐 차만 남고, 자전거만 남고, 근데 그거 탈 시간이 또 없고. 이런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살다가 저는 스테이 인터뷰가 호텔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느낌이 되게 처음에 좋았어요. 그냥
머물다라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고 누구랑 머물고 있고 그리고 여유 있게 머물고 있는가? 내 삶의 여행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리고 특별히 커피를 마시면서 24시간 중에 내가 그 여유로운 시간 나한테 몇 초를 못 준단 말인가? 그냥 커피를 한숨 들이킬. 커피를 제대로 마시려면 커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여서 다시 소개할게요. 커피 마실 때는 뭐만 마셔야 된다고요? 커피만. 근데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뭘 한다고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의 보통 대부분은 근심, 염려, 준비라는 이름의 걱정. 근데 그거는 커피 마실 때는 안 하고 조금 이따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가 온전히 나한테 이 한 번에 이걸 주거든요. 이렇게 쑥 한 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그때는 머리가 약간 맑아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누구랑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건 거절해야 되겠다. 이거는 잡아야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대꾸해야 되겠다. 그게 고요한 시간에 제일 잘 잡히거든요. 커피 그렇게 며칠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고요한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힘을 더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안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꾸 그때는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안에 그 고요함으로 그 확신이 오면 우리는 훨씬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잘 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